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언어 한자 자음풀이 계속 학습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눈목자죠. 어질게 좀 부드럽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본다 해서 볼 견자입니다. 우리가 견문을 넓힌다 할 때 이 견문이란 단어에 볼견자를 쓰죠. 옛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래서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고사성어도 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고사성어를 배웠는데,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한문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가 맞은 적이 있어요. 레코드판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레코드판이나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백견이 불여 일문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그랬다가 그냥 두드려 맞았죠. 옛날엔 그냥 참 왜 그렇게 많이 뭐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말이 사랑의 매지, 뭐 사실 또 때리는 분의 감정이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사실은 MZ 세대인 게 이게 맞고 자란 세대예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40대 중반 이후가 진정한 MZ 세대입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이제 아재 개그라고 그럴 거고. 자, 남면자, 사람의 머리부터 얼굴의 형을 본뜬, 그야말로 상형 문자입니다. 남면, 낫이 뭡니까? 얼굴이죠. 얼굴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혼을 어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 드나드는 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눈으로, 코로, 입으로, 또 귀로, 기타 또 보이지는 않지만 옛날에 뭐 인당이니 백회니, 그래서 머리에 영혼이 드나드는 수많은 자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어리 드나드는 굴이다 해서 얼굴입니다. 이렇게 우리말 단어의 유래를 찾아보면 또 재밌는 것이 많아요. 소금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소금의 유래가 사실은 소나 금처럼 귀하다 해서 소금입니다. 그런 뭐 단어, 또 뭐 나중에 뭐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입구자, 사람의 입모양, 벌린 입모양. 그래서 한자는 원형이 없는 각의 문자다. 그래서 원형의 벌린 입을 각으로 처리했죠. 입구. 자, 입으로 전하고 말하는 거 구두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남면자에서 남면자가 들어간 단어 면담, 얼굴을 보고 직접 얘기하는 걸 면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입구자가 들어간 단어 뭐 하도 많지만 그냥 구두로 말한다, 구두로 전달한다 그럴 때 그 단어입니다. 가운데 중자, 자, 어떤 목표의 관역의 가운데를 뚫은 모습입니다. 가운데 중자, 중앙이라는 단어에 이 글자가 쓰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중간에 끼었어요. 예, 첫째하고 셋째 마주 중간에. 그래서 첫째를 으뜸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정도를 버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버금 중자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물건을 매매시키고 성사시키는 사람, 또 그런 행위, 중개라고 얘기를 하죠. 중개. 정성충자, 딱 가운데에서 그렇게 중심이 잡혀서 나오는 마음, 그것이 정성이라는 뜻입니다. 정성충. 흔히 이 글자 충성충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정성충이라는 글자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충이라고 그러면 충성이라는 마음 자체를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성충이 옳고 충성이라는 단어는 정성충자가 쓰여서 만들어진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배 귀자를 알기 위해서는 삼택이 괴자를 알아야 되는데, 삼택이 괴자를 알기 위해서는 깍지낄 국을 알아야 됩니다. 깍지낄 국자. 자, 양 손가락으로 깍지를 낀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손깍지를 딱 꼈을 때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오면 사실은 오른손잡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오면 사실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왼손잡이를 굉장히 터부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쓰라는 강요를 어릴 때부터 받아서 자기가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깍지를 껴봤을 때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오면 오른손잡이고, 그 반대인 경우는 왼손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왼손잡이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오른손을 쓰라고 그렇게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른손, 옳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손, 바른 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측 손을 쓰는 것이 옳고 바르다는 의미에서 오른손, 바른 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왼손잡이는 부모님이 그렇게 오른손을 쓰라고 타일러도 끝끝내 왼손잡이가 됐기 때문에 불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는 벼슬길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보여도 낙방을 시켰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광화문, 참 광화문이라는 말도 얼마나 그 좋은 말입니까? 빛광자 변화라자. 빛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변화해서 생긴 문이다. 뭐 이런 한자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광화문에, 그 광화문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또 있어요. 그 충무공인데 이순신 장군 동상은 사실은 또 충무로에 가 있어야 되는데 광화문에 와 있어요. 그래 놓고 또 그 앞에 또 그 세종대왕 동상도 또 이제 뒤늦게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 칼집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칼집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였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장검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뽑을 수가 없어요. 암만 만세를 불러도. 자, 뽑자마자 칼을 겨누려면 왼손잡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였을 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왼손잡이는 벼슬길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저게 고증을 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든 것일까? 저는 그 지나갈 때마다 이거 장군님 욕되게 하는 형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 처음에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이 자기 본 시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우리 가끔 가다가 자기 혼자 이렇게 썬팅한 창문 보면은 글자를 안쪽에서 읽기 좋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깥쪽에서는 거꾸로 보이는 경우가 있죠. 시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라 그러는데, 이 운동장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시계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게 그렇게 설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그 판형을 뜨는 사람이 자기가 보는 각도에서 이 거꾸로 그 판형을 떠가지고 지금의 시계의 원형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 칼집도 뭔가 착각이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렇게 그려줬는데 그걸 거꾸로 봤다든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왼손잡이였을 리가 없습니다. 오른손에 칼집을 차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깍지낄 국자, 손가락 깍지 낀 모양. 자, 그러면 깍지를 끼듯이 그런 모양으로 사람이 만든 거, 대나무 바구니죠. 그 대나무 바구니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택이 괴. 자, 삼택이 괴자의 변형이 쓰였습니다. 삼택이라는 게 이렇게 대나무 바구니처럼 이렇게 우묵하게 물건을 보관해 두는 곳인데, 그렇게 보관해 놓는 조개패. 조개 껍질이 옛날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배란, 아주 재물이나 재화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보배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삼택이 바구니 같은 그런 곳에 잘 보관해 놓는 재물, 바로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배 귀자입니다. 조개패자는 재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돈,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옛날에는 조개 껍질을 동전 대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물이란 뜻이 있고 보배 귀자 삼태기 같은 곳에 잘 보관해 놓는 보배란 의미가 됐습니다. 귀빈이란 단어에 보배 귀자가 들어가죠. 자, 다음에 이렇게 보배 귀한 물건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다가 앞불사 흘린 겁니다. 먼 길을 떠나다가 흘렸습니다. 그래서 길에 본의 아니게 남긴다는 뜻이죠. 남길 유감이다 할 때, 우리 감정이 있다 할 때 유감이란 단어를 쓰죠. 옛날 한복이나 또 요즘 승복 같은 데서 이렇게 소매가 늘어진 모양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주머니의 역할을 한 겁니다. 주머니 역할을 해가지고 이 소매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잘 넣곤 했죠. 그렇지만 잘 흘렀겠죠. 그래서 그 소매에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귀한 물건이나 돈 같은 걸 넣고 다녔는데 그 소매를 갖다가 칼로 거기서 낚아채는 사람이 바로 소매치기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소매를 주머니에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주머니 그러는 거는 이 주머니에 뚜껑이 없는 이 맨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국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식 주머니를 갖다가 호주머니, 뚜껑이 없는 주머니를 호주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뚜껑이 있는 주머니는 주머니고요. 일일이 사실 정확하게 어원을 찾았으려면 또 말이 복잡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쓰시되 상식적으로 가끔 알아두시면 또 나쁠 거는 없죠. 네,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남길 유자, 다음에 보낼 견자를 보면은 이렇게 자, 요 글자가 뭡니까? 삼태기 괴의 변형이다. 보배귀에서 했죠. 자, 그러면 삼태기 안에 이거 여러 물건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양입니다. 쌓여 있는, 즉 어떤 보관 장소에 쌓여 있는 물건을 나눈다.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눌 견자입니다. 그러면 이 나눌 견을 알았으니까 보낼 견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누어서 물건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합니까? 길 따라서 사람에게 보낸다 해서 보낼 견자입니다. 우리가 그 파견할 때 바로 이 글자를 쓰죠. 파견이라는 단어에 보낼 견자가 쓰입니다. 자, 오늘도 언어 한자 자원풀이 여기까지 또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